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10월은 무슨 달인지 혹시 아십니까?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2007년 7월 2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최성교 총장님을 모시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또 그에 따른 효의 달과 함께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드시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 좋은 나라냐? 효가 있는 나라, 또 가족이 있는 나라. 그래서 사실 효행장려법의 기본은 효와 가족 제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이어온 가장 큰 힘이다. 그런 말을 전 하거든요. 대한민국은 경천 애인과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효 실천에 앞장서 온 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효는 가장 한국적이자 또 가장 세계적인 정신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다. 또 가족 제도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의 효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사라져감을 안타깝게 여긴 저는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애의 세계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효 운동을 시작했고 또한 효행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나라 사랑에 대한 최성교 목사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효가 잊혀져 가고 오해받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자산인 효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성산효대학원도 세우시고 또 처음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드셨는데 혹시 그 법을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좋은 일에는 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효행 장려법, 사실 처음에는 효도법, 그다음에 효행법, 그러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그 명칭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만들게 되었는데 정말로 저는 의외였었어요. 여성 단체가 많이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여성 단체에서 항의가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여성 단체 지도자분들이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최성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여권 신장이 여기만큼 왔는데 지금 다시 또 효도법, 효행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효행법의 취지를 그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나중에는 그렇다면 효행을 장려하고 효행을 교육하고 또 효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법이라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찬성을 하면서 함께 여기에 참여를 해줬고요. 그리고 저는 효행법 제정을 무조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싱가포르에는 우리보다 먼저 부모 부양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와, 싱가포르 같은 데에도 부모 부양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효의 나라인데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자신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효행장려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효교육과 그다음에 효문화 창달을 중심으로 한 효행장려법 제정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과가 되기는 2007년 통과되었지만 그거보다 한 4, 5년 전, 그러니까 2003년부터 또 2005년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중심으로 효학술대회를 또 효행장려법 토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효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첫 번째, 법원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초안을 만드는데 우리 효대학원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효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효행법 초안에 관계한 교수와 전문가로는 앞에 말한 것처럼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서 중심이 됐거든요. 근데 부족하지만 제가 총장인 저가 앞장을 섰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교수이신 김일수 교수님, 그다음에 인천대학 이희배 교수님, 그다음에 경북대 박석돈 교수님, 그다음에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초르 교수님, 그다음에 정현주 변호사 같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행장려법 추진본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효행장려법이 조속하고 활발한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한국효단체 총연합회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초대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연합회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효행장려법 추진본부를 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06년 1월 달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등 이 관련 기관에 효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목소리를 내서 또 많은 국회의원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의원 발의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국회 발의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만드는 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가 아마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 4월 달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유피루 의원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그다음에 2005년 5월에는 그 당시 한나라당의 황우려 의원이 효실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날짜가 잘 제가 기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7년 2월 28일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07년 4월 6일에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하게 되었어요. 2007년 4월 26일에 법사위원회 전체에서 법안을 다루게 되었고 법사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계류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6월 27일 법사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드디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18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007년 7월 2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상정되어서 통과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 본회의 참석자 188명 중 5명은 기권했지만 반대 한 표 없이 183명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드디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이 된 거예요. 이제 기권은 5명 있지만 반대는 한 명도 없이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그해 같은 해 8월 3일에 그 법이 이제 공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8월 4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법이 통과되고 그 시행이 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이제 매년 10월이 효의 달. 그다음에 10월 2일이 효의 날이 제정하게 되었어요.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한국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하게 된 것도 이 법에 근거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술계도 그렇고 정치, 특별히 여야가 다 하모니하여서 한 표의 반대도 없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 그게 바로 하모니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요. 그러면 이제 1995년에 이제 효 운동을 시작하시고 이제 2007년 12년 만에 이렇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효행법의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 제일 특징이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이 제2장에 있습니다. 제2장에 효행 장려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제4조에 보면 효행 장려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 장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서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입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 중, 고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요. 부모 및 부양가정 실태조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 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7조에 보면요. 효문화진흥원의 설치가 있습니다. 효문화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또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8조에 가면 효문화진흥의 업무가 있습니다. 효문화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또 교육활동, 전문 인력의 양성, 관련 단체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가면 효의 달이 있습니다.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효행법의 내용 중 제3장 효 지원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제11조에 보면요.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가면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가는요, 민간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 내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내가 이 효행장려법이 이게 통과되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역대 대통령들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효행장려 기한 법이 통과되어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2007년도면 벌써 14년 전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시행되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사악한 세상이 안 됐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 또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 없을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대통령 나오시는 분들이 경제만 살리겠다 그러는데 좀 효 좀 살린다고 좀 그래 보세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효 얘기 나오면 여성표가 떨어져서 효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 효의 나라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도 말씀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그랬거든요. 이 땅으로 잘 되는 길이 뭐냐? 장수가 뭐냐? 부모 공경하는 거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약속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는 정말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모든 지도자, 국민 모두가 다 5천만 국민이 다 같이 효한 나라 만들자라고 하면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효가 살면 가정이 행복하고 또 학교 교육이 잘 되고 사회의계 질서가 서고 경제가 살고 또 나라가 산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 사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면서 꼭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덧붙였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법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졌는데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효행법 그리고 효의 달을 잘 실행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실천하자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말 합니다. 법은 생명이다. 법은 생명이다. 법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법은 실천하면 결과적으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좋은 법이 제정이 됐는데 반대 한 표 없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 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 대통령들이 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르는지 또 시행하려고 하는 관심이 너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은 시행하려고 통과되는 거거든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권은 5명 있었지만 반대는 1명도 없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1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 너무 좋은 법이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효가 있는 나라이고요. 가족제도가 있는 나라고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좋은 이 법이 또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했는데도 이 법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정말 간절한 소원으로 말합니다. 시행된 법이 대통령님으로부터 장관님들로부터 모든 공무원, 모든 국민이 5천만 국민이 함께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더 제일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뜨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K-팝, 그다음에 영화 미나리, 영화 기생충, 또 사실은 일찍부터 우리는 태권도, 불고기, 김치, 그런데 정말로 더 띄울 수 있는 우리 한국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국의 효, 한국의 가족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효를 사랑하자. 우리가 먼저 가족제도의 중요한 것을 알자. 이것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실천하고 나간다면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제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코로나19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분명히 효가, 이 가족 제도가 그 일을 감당을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국회에서 통과된 효행 장려및 지원해가는 법률을 잘 실천해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높이고 행복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효의 달과 함께 효가 가장 한국적이고 또 가장 세계적이고, 효가 살면 가정도 또 학교도 기업도 또 사회도 국가도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가 살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10월은 효의 달, 어떻게 효의 달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효를 잘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